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추세 상승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 돌파 가격, 지지 가격은 어떻게 이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 매도, 보유 판단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 다시 또 오늘 기준으로 또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HLB의 흐름에서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14년도 2017년도 어제 이제 부산 IR의 이제 자료도 보면 2014년도, 2017년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과거 차트를 보시면 2014년도가 이제 항서제약하고 연결을 해보면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믹에 도입을 해서 중국에서 이제 팔기 시작할 때가 2014년도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2014, 2015년은 한미약품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대규모 라이센스 하우스를 하면서 국내에서 제대로 된 어떤 바이오주들이 최초로 이제 급부상하던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HLB도 나름 이제 주가 흐름이 있었고요. 2017년, 2018년도는 리보세라믹 관련되는 여기는 이제 임상 2상이었고 2017년, 2018년 이제 임상 3상이었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위암 관련되는 어떤 최종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2017년, 2018년, 그리고 미정시에서도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뭐 키트루다라든지 옵디보가 급격하게 이제 부상하면서 이 표적 치료제 항암제 관련되는 회사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였고, 2019년은 다 알다시피 이제 뭐 쇼스키즈가 나와서 단기에 이제 올라갔던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이제 1월 달에 좀 기대를 5만원 윗단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이 금리 영향만 없으면 충분히 한번 나올 만도 했는데,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경계감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1월 달에 쇼스키즈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2014년도, 2017년도의 어떤 추세 관련되는 부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요때 어떤 상승 파동의 어떤 파라볼릭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요런 흐름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캔들 아래에 찍혔을 때 나왔고, 2017년도에도 이런 어떤 상승 추세 기간이 있었죠. 그 뒤에 이제 2019년도 이후에는 쇼츠키즈 이후에 이제 2021년도부터 사실상 한 번도 이제 추세 전환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이제 그 뒤에 HLB를 하신 분들이 성과가 그렇게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힘들었던 게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추세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 전환이 쇼스키즈 관련되는 기대감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난 지점이니까 2014년, 2017년도 같은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조건들을 아시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서 뭐 2014년, 2017년도 구간에서는 중간중간에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 이상은 안 빠졌습니다.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 뭐 월봉이나 주봉 라인에서도 바뀌는 어떤 흐름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월봉에서 지금 추세 전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 라인도 지금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파라볼릭자 위에 지금 가격 흐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여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이런 어떤 여력을 가지고 이제 추세를 지금 돌려놓은 상태고, 일봉에서는 사실 이제 1월 달에 1월 4일에 원봉이 나오면서 이게 제껴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안 제껴져 버렸으면 쇼스키즈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추세 전환이 나오려고 하면 가격 조정이 30%니까 아무리 밀려도 이제 이 4만원대가 안 깨지면 상승 추세의 흐름들은 일봉상에서는 좀 전환됐습니다만 주봉 월봉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여전히 유지를 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락 추세를 일으켰던 요인이 외부적으로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경계감이죠.
12월 달에 급격하게 올렸던 부분이 이제 공매도 금지에다가 금리 낮다니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결국 가난 관련되는 최종 결과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1월 4일에 빠졌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3월 달에 가장 중요하고 12월 달에 항서제약에 이제 실사를 하고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뭐 VAI든 NAI든 일단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몇 번의 진양곤 회장이 직접 정권사 영업점 IR을 통해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노이즈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이제 언론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FDA에 EIR 관련되는 부분을 나오면 이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월 달에 어떤 기대감들을 뭐 이런 IR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펀더멘탈로 보면.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이 폭락할 때도 크게 이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이 돌 때 이제 HLB가 오늘 7% 흐름이 났다는 말은 여전히 이제 시장이 돌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올렸던 재료가 나름 이제 합병 이후에 노출되면서 이제 좀 힘이 없는 상황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격 조정을 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했기 때문에 양봉이 제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왔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냥 조금 양봉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아침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장중에 47,450원대, 그러니까 48,000원 라인이 숏스키즈 기준의 마진 노선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48,000원이 나름 일단 저항대거든요. 뚫기 전에는 뭐 요런 라인들. 그래서 최대한 4만원이 안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4만원을 지금은 확인하러 가면 좀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요 이제 강한 종목들은 가격은 4만원입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잘 안 깹니다. 이게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N자형 파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이제 이 부분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그 1파와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상승 파동이 요런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되죠. 그래서 4파, 5파까지는 나중에 문제고 이 파동에서 가장 길고 강력한 파동이 결국 3파거든요. 3파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2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2파의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2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1파의 어떤 흐름들을 되돌림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1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 12월 달에 60% 올렸잖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6개월 정도의 어떤 차트로 보게 되면 27,000원대에서 54,000원대까지 들어 올렸던 부분이고, 이 가격 라인에서 이제 가격을 잡아보면 뭐 가장 눌림목 가격으로 정말 강한 라인을 보면 그게 이제 한 48,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마지노선을 해도 이제 이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디서 이제 찍고 이제 올라가느냐가 이제 3파를 강하게 만드느냐, 뭐 요런 어떤 힘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하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도대체 3파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나서 알지만 3파가 진행되고 있거나 확인하는 것은 오늘 양봉이 나와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조건이 또 이제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의 라인의 어떤 지지선을 안 깨고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파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파가 조정 파동이고 3파는 다시 이제 이렇게 본래 이제 추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앞에 고점을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IR을 보게 되면 HLB는 다른 어떤 베이진사나 에자이 같이 미리 선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봉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허가와 더불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번 IR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3파에 나올 가능성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되고, 3파가 나오려고 하면 이제 반등의 모습의 양봉이 이제 스타트가 돼야 되고, 거래량도 이제 1파에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숏스키즈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흐름인데 1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마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경계감과 그 다음에 카멜리주만 관련되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한 2주 동안 내었고,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라인에서는 조금 이제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만, 이제 이 3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한 450만 주대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11월 달에도 IR을 돌면서 신규 자금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파 형성에서 지금 이제 뭐 부산 지역, 대구, 울산 1월 달에 8번 있는 IR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매수 흐름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3파의 어떤 강도라든지 강세,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메인 이벤트가 남아있고, 그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는 최소한 1월 말 2월 초에 항서제약의 이 EIR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그거는 항서제약 입장입니다. 뭐 이렇게 전해지면 제일 좋은 거고, HLB를 통해서도 뭐 이게 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위기 형성되면 이제 3월 말에 최종 점검회의인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자체가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DA 허가가 포드파 일정보다도 뭐 보름이라든지, 어제 이제 그 버텍스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2달 이상 빠르게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이 아니라 4월의 어떤 기대감들도 1월 말에 나오는 결과에서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리뷰에 관련되는 기대감이 거기에서도 역시 문제 없어요 하면 거의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이후에 이제 상용화, 최근에 IR에 이제 그런 비중들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승인에 대한 어떤 여전히 어떤 그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뒤에 부분은 주가의 반영을 지금은 많이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승인과 더불어서 진양곤 회장의 어떤 이야기대로 이 폭발하려면 1월 말 2월 달 주가가 이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제대로 이제 3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1월 달의 고점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이제 기대감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1월 달에 못했던 숏스퀴즈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냐 이러면 또 그 부분들도 이후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3파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은 밑단에서도 결정됩니다만 최소한 이 54,400원을 어떤 형태로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돌파하느냐 여부를 지금 이제 1월달 뭐 늦어도 2월 안에 어떤 흐름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이제 강하고 긴 어떤 추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이든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매수해도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HLB는 제가 7월달, 8월달,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3만원대다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자체는, HLB 지금 가격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들은 기존의 HLB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격을 맞춘 분들은 이제 수익권에서 어떻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는 뭐 그런 식으로 못 맞춰가지고 뭐 주가가 좀 위에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흐름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매도하느냐, 그리고 이제 1월달이나 12월달에도 분명히 전체 물량을 다 갖고는 있지 마시고, 5만원대 이제 그 부근에서는 분할 매도를 일정 하면서, 뭐 왜냐면 HLB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몇백만원 뭐 이렇게 뭐 수천만원 조금씩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좀 많이 들고 계십니다. 뭐 수억, 수십억 들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향후에 이제 매도를 어떻게 이제 분할 매도를 잘 해서 한 방에 이제 고점에 드는 거는 저도 모르고 투자자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수익권에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합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에 대한 확률들을 매일매일 나오는 재료나 자료를 보고 FDA 지금 상황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확률이 더 높아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윗단에서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유를 나중에 이제 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매도라 보유 관련되는 부분들은 분할 매도를 이제 일정하면서 이제 자기가 일정 부분은 내가 남기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계획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게 좀 뭐 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너무 욕심만 가져가지고 주식은 하실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배하시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삼으시는 게 제 기준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